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제발 판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 진짜로.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은.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눈물이 나서 연불을 못한 거야. 네. 끝나고 주희 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하면 서운해져요. 그치. 네. 아, 내가 왜 추가했을까. 아, 어머니도 제가 그 장점이 듣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듣고 공감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물론 증거 영상 중에 막 그 뭐 욕설이 엄청 막 많은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해요. 그냥 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찍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하고 또 뭐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도 애기가 듣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욕하는 걸 들으면 또 아, 이거를 애기가 있는 데서 해야 되나? 저는 그거를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막 듣고 나면 진짜 내가 그 욕을 먹은 것처럼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상이 가잖아요. 갑자기 막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하면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 상황이 상상이 가잖아요. 그것과 함께 증거로 다친 사진까지 같이 보면 그냥 그 상황이 다 눈에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어서 그냥 가정을 잘 꾸렸는데 배우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막 일일이 뭐 어디에 썼는지 지출 확인하게 하고 뭐 병원 가려고 뭐 병원비 하면은 너 7천 원 들어갔는데 왜 1,000원 달라고 하냐 너 나머지 3천 원 어디다 쓴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숨막히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랑 나이도 같고 딸이 있는데 딸도 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가고 우리 엄마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몰입된다. 그래서 재판 절차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울면 안 되는데 법정 안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 상황에서 막 울고 하시는데 저가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제발 판사님께서 해주시면 저 진짜 이렇게 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머님 부둥켜 안고 울고 차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9년 차나 돼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울고 있다니 하면서 또 울고 근데 너무 막 이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전연차 때보다 감정이입은 더 크게 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아직도 좀 떨면서 보고요. 이제 판결 선고 많이 막 2개, 3개씩 잡혀 있는 날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저 사건이 근데 사실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정이입에서 지금 약간 근데 왜냐면 그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제 어머니 설득하면서 어머니 제가 변호사 생활 9년 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어보기도 처음인데 이 울음이 이렇게 의미 없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그냥 당사자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날 또 하루 종일 조금 마음이 먹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의뢰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 이야기처럼 되게 감정을 담아서 해주면 굉장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는 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의뢰인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좀 조금 힘든 날들은 나 너무 변호사에게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프로답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감정이입이 돼서 속상한 거 반. 집에 가는 데네. 나는 프로가 아닌가 봐.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나지 않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뭐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 좀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아까 왜 MMPI 설명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유독 옳음과 네. 도덕적인 거에 네. 공정함 이런 거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 이입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나쁜 쪽의 변호를 할 때는 네. 도덕적인 거와 네. 옳음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지니까 덜 마음이 요동을 치고. 네. 뭐 이 사람이 맞긴 맞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틋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빠지니까 네 그럴 땐 좀 덜 요동이 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딱 맞물릴 때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한 네. 받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신점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도 약간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거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님 왜 저를 이해 못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너무 사랑했고요. 그 배우자가 남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고 그때 배우자 정말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 감정이입이 공감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내지는 동정의 방향으로 가느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깊이 이해하는 거고요. 동정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깊은 공감을 할 때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오 박사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깊은 속 이야기, 어떤 게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그걸 소화해내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보면 스플리팅 딱 나눠요. 그래서 한쪽 면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훅 들어가요. 또 한편에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의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마시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다고 울면 이 사람 처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함 안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동친다. 내 마음이 좀 많이 요동쳐졌다 그럴 때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거를 좀 잘 바라봐 보는 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든 뭘 하든
생각을 정리해보고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중간에 가지시면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이고 옳고 그름을 보는 도덕적인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조금은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의뢰인을 대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연차가 더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그런다면 아마 요거가 잘 통합이 돼서 두 가지가 아마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나의 감정에 그분이 내가 전달을 할 때 나의 감정의 색깔로 이렇게 오염시키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변화를 잘 안 보여주죠. 상대에게. 종교인분들은 감정 변화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네, 감정을 막 뜨는 거나 나는 거 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늘 영원한 숙제입니다. 네. 근데 짜증이 내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상대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스님이시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관불이라고 해서 애기 부처님 탄생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향탕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 있는데 너무 다 바빴는지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한 거야? 해봐야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장 저한테 많이 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종무실장. 영원한 나의 숙제죠. 스님 옆에 계신데. 네. 어제는 절에 벌집이 좀 많이 져가지고 저녁에 이제 보면 발견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보고 우리 스님께 아유 어떻게 벌집을 이야기 안 하셨냐 이야기했는데 종무실장이 전화를 안 한 것 같아 119에. 이제 종무실장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119 전화 걸어서 벌집 없애게 해라. 7시에 퇴근했는데 이러고 나면은 약간 미안함이 있죠. 예. 실제로 조금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또 보셔야 되니까. 와. 태국의 쏨끄란 예. 축제라고. 물축제. 네, 물축제.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로 이렇게 관불. 불상을 네, 맞습니다. 씻어주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행사더라고요. 1년 중. 예. 그 관불에 물 부어줄 물이 없다라는 거는 아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렇죠. 어떤 종교인이시니까 신부님도 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저도 이제 스님만큼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왜냐면 어쨌든 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감정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종교인은 길게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금니를 무는 게 습관인데 꽉 물고 있어요.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제 어금니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 자꾸 네모가 되는. 예. 선생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태권 선생님한테. 어금니 좀 물지 말라. 종무실장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사찰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에. 일반 제가 네. 일반 제가 말고. 직원이 직원. 스님은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퇴근을 한다고 아, 스님 칼퇴를 합니다. 칼퇴.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 종무실장님하고는 좀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만남보다는 행정적인. 그렇죠. 일상적인. 네. 어제 조만간 벌집 같은 경우 전화를 7시에 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차피 아침에 하면 되는데 저녁 7시에 하는데 119가 올 것도 아니고 하고 미안하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죠. 전화한 뒤에 너는 집에 가서 안 쏘이지만 나는 사니까 쏘인다고. 아 저기 이렇게. 호소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나 감정이 나오면 빨리 유머로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이제 막지는 못하면 뒤에 수습을 하는 거죠. 빨리 이제 네, 네.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감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의 역할과 이게 회사로 보면 경영사장님이신데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약간 충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제가 이거 아노미 현상이 아니냐 이게 네네. 이게 이거 양쪽이 어느 네네. 쪽으로 이렇게 근데 네네. 이제 왜 이제 화를 내지 않느냐면 이제 점점 이제 그거는 저도 스승께 배운 거죠. 전인사 스님께서도 이제 보면은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이제 막상 진행하고 할 때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저기 지켜보시다가 부르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이걸 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왜 한다 생각하니? 해서 잘 아름답게 보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장엄하게 보여야 되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절은 잘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절 집안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잘하려고 자꾸 마음을 내면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제가 그때는 와. 근데 이제 그 당시만 사실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네요. 이제 가치관이 이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인들도 언제나 갈등이 많지만 특히 절제와 수행을 해야 되는 수도자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잘 운영을 하고 뭔가 돌아가야 되는 그 책임을 맡아 하시는 운영자로서의 그 역할이 그게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늘 상충하죠. 그렇죠. 그런 게 내면에 당연히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스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떨 때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건드려질 때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님은? 저는 네. 이제 그게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그 저희가 이제 장례 기도라고 해서 신문 장님이 저희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장례시에 가서 이제 입관이라는 모든 절차를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지병으로 사망한 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참 출근한 지 얼마 안 될 때 하필이면 이제 주지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이제 연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눈물이 나서 연부를 못한 거예요. 네. 끝나고 주지스님이 얼마나 아담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슬퍼도 연불당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종교적인 위안과 또 다른 좋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지켜줘야 된다. 네가 울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말 그 경험을 한 뒤에 늘 힘들지만 연불하는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죠. 어머님과의 전화 5분. 네. 출가 후에도 어머님과의 전화는 5분이 벽입니다. 네. 5분을 넘어 통화를 하기가 불편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과의 부분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히려 가족에게는 훨씬 더 냉정하고. 내가 이게 설명하다가 감정이 계속 여기에 이제 이입이 되면은 수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정심이 좀 깨져버리죠. 네, 무너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저기 부모님, 가족한테. 네, 부모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보통? 아니, 저희 어머님은 뭐, 오늘 막 이 방송이 나간다. 네. 갑자기 뭐, 얼굴이 조금 더
야유해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뭐 밥은 드시냐? 삼시세끼 꼬박꼬박 공양요보 삶 해주시고 네. 오늘 조화로 법회를 했는데 신도가 많이 왔느냐? 무슨 관계이십니까? 오늘? 부모님 마음에서 다 똑같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는 제가 만약에 좀 불편해도 불편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3일로 줄어들고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져. 네. 그래서 그래서 막 숨기라고. 아 근데 이제 너가 내 아들이고 뭐 지금 주지스님이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마음에. 실제 우신 적도 있었지. 네.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 어머님이 감정선을 넘어오시려고 그러면 다 차단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러면 그만하시고 네. 저 스님이나 부르시니까 네. 어머니 이제 이러면 다 쉬운 말 심한 말로 어머님 하시건 안 하시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다 인간은 있는 겁니다. 얘기 다 가면 저희 어머니 보시죠. 스님은 신도들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 저한테는 엄마인 저한테는 이렇게 짧게 강하게 말씀해요. 너무 서럽다고. 차갑게 말하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마음은 이미 감정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의 그 천류는 어렵다. 이미 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가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 더 이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받는 거죠. 그건 너무 힘.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또 여쭤보자면 어머니와의 그 어떤 강한 인연 이걸 좀 인정하면 스님으로서의 수행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주고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이제 똑같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신도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목사 어머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어머님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내가 전에 이게 너무 좋은 길이니까 어머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하면 서운해져요. 그렇지. 네. 이제 이랬을 때 내가 왜 출가했을까? 어머니도 잘 이렇게 모셔서 제도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출가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투정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